오늘의 투자 사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61세 주부입니다.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인근의 3층 단독주택을 2012년에 매수했는데요. 역세권 상권이라는 장점과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 수익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은 11억 원, 현재 시세는 24억 원입니다. 네,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은 일단 상주 인구도 많고 유동 인구도 굉장히 좀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이 대형 상권인데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단 결과 지금도 투자 금액 대비 현재 시세 놓고 보면 상당히 수익을 많이 창출한 거로 보입니다. 자, 실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성공하신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가만히 있어서 성공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투자만 해놓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아니고요. 투자를 하신 다음에 어떤 변화와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바로 그 노력과 변화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위치상으로 놓고 보면 서울권에 사시는 분들은 성신여자대학교 바로 인근이고, 또 하나가 지금 4호선인데, 자, 역 기준으로 보면 역세권이고, 여기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학교 상권이 맞물리는데,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통 지역적으로 좀 차별화를 놓고 보면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고 C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토지의 활용 측면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A 쪽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누가 뭐더라도 상업지, 이 B 지역은 상업과 주거의 중간 정도, C 지역은 비록 학교가 가깝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주거지역 컨셉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면도로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이면도로, 두 번째 이면도로, 세 번째 이면도로인데, 자, 오늘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자, 단독주택 3층짜리를 사시면서 역세권을 한 3분, 한 200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A 쪽 지역이 아니라 B 지역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건물 자체에 아무래도 좋은 거보다는 좀 오래된 노후돼 있는 이런 주택 건물을 사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조금씩 알려드리는 것이, 자, 기본적으로 역세권 얘기하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고 무조건 인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아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과연 역세권이면 대학교 상권이 만들어진, 대학교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이쪽 방향에 더 상권이 활성화된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반대쪽을 보시거나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4번 쪽을 보통은 바라보셔야 되는데 2번이나 3번을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이 처음부터 나는 월세를 찾는 임대 수익형으로 바라보시는 분, 두 번째는 차익, 나는 지금부터 딱 7년 동안 갖고 있다가 차익을 바라보시는 분, 그리고 중간에 변화를 갖고 있는 분들, 어떻게 내가 그거를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변화를 줘서 개발 수익으로 갈 건지, 자, 이 부분이,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런 부분을 아예 투자하는 그 당시에 처음부터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요, 결과는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결과적으로 가장 큰 수익은 바로 이렇게 변화를 주는 쪽인데, 이 변화에 대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 이제 건축 용도 변경을 통하는 것이, 자, 이런 거는 보통 신고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한 부분이 건축 용도 변경이고, 리모델링, 신축 개발, 그리고 이러한 주택,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라고 하는, 그러면 인가와 허가를 받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솔직히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워서 이건 좀 전문가들이 좀 붙어야 되는데, 자, 이러한 개발 방향을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건물, 자, 투자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이 기본 원칙이실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 차익 보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생각하시는데, 자, 저는 이거를 요 두 마리만 보지 마시고 이 세 번째 것까지 보라는 얘기를 꼭 드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가 부동산에서 토지와 그 위에 이게 건축물인데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토지가 아까 역세권으로 인해서 여기는 지금 주거지역이었는데 한 5년 뒤에 보니까 준주거나 상업지로 돼 있다라는 개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입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변화를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위에 건축물, 토지도 중요하지만 위에 건축물을 내가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이거를 아예 허물고 이 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여기에 건축물 용도 변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주택을 갖고 있는 거를 뭐 상가나 음식점 뭐 이런 거로 이제 바꾸는 이런 작업,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이런 변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투자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이거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사면 돈 되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7년 뒤, 10년 뒤에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투자 기간을 비록 뭐 30년 갖고 있으면 어때?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요. 5년, 10년, 15년 좀 이런 컨셉으로 단위를 좀 설정해서 이 목표치가 달라지거든요. 자, 이래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운영 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자, 이 토지만 있으면 솔직히 관리할 게 그렇게 없는데 건축물은요,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 몸에 병이 들고 하듯이 건축물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여기에 임대차, 특히 관리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임대차 관리와 건물 관리가 들어가는데 자, 이거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거 노력 없이 수익 창출된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마인드 가지시면 부동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컨셉들을 요즘은 이제 전문 위탁업체들이 좀 있어서 자, 이런 거 작은 비용 아끼지 마세요. 요즘 더군다나 뭐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보면요. 세금 증세가 됐는데 세무사하고 단 1분이라도 상담을 안 하세요. 그러고 나서 막상 이제 자기 본인 부동산을 매도하실 때 1억 이상의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10만 원 상담해가지고요. 1억 절감하는 거, 그거 성공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재테크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상담, 제가 볼 땐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좀 드리니까 우리 부동산 보유하신 분이나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 자, 이러한 사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언제 매도를 해서 관리를 해서 투자에 수익 창출을 안전하면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 꼭 한번 명심하시면서 뭐 혹시라도 이런 내용들 또 궁금한 내용이나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저희가 한번 또 잘 상담해 드릴 테니까 이런 점 꼼꼼히 체크하셔서 알차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